오늘은 좀 어떤 책들을 소개해 드려 볼까 고민하다가 연말이고 하니까 새해 계획도 세우면서 우리가 이전과는 좀 다른 변화를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인생을 나아가게 해준 실제로 정말 도움 많이 받았던 책 가져왔습니다. 답답해서 책도 읽어보고 하는 건데 어렵고 또 뻔한 소리만 하고 그러면 너무 별로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술 잘 읽히는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지쳐 있는데 힘을 좀 다시 내보고 싶다면 이 세 권을 꼭 건네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책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현수 작가님의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꾹 참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공부나 일, 인간관계 이런 종류잖아요. 지쳤지만 그래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들. 마음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걸 내가 진짜 느끼는데 그래도 이런 나를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니까 진짜 어렵죠. 이 책은 저한테는 이런 우리 인생을 좀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답 같은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40대에 굵직한 결정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저는 취업이나 이직, 결혼, 그리고 또 직장 생활, 이런 포인트들이 사실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온 인생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직장이나 직업, 이런 선택에만 몇 년이 걸렸고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건가 싶은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또 올해는 10년이 넘게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스스로 전환점을 맞이해서 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40대가 되면 이런 고민들 앞에서 좀 쉬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선택들이 오히려 밤잠도 설치게 되고 점점 더 어렵네요. 그런데 이런 굵직한 고민들을 할 때 의외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면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것도 되게 바쁘고 벅차 보이잖아요. 오히려 어릴 땐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털어버리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 얘기하고 위로 듣고 지금도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때뿐 얘기도 하고 정작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펼치게 되는 건 결국 책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야 할 때마다 손을 잡아준 것도 책이었고 이 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김현수 작가님의 달리기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과연 이기지 않는 것은 패배를 뜻하는 것일까? 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뜻하는 걸까? 작가님은 달리기를 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승점에 딱 도착한 작가님한테 막 박수치는 걸 보고 힘이 나는 경험을 하셨대요. 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 지지 않는다는 건 결승점까지 가면 내게 환호를 보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 아무도 이기지 않았건만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우리도 인생을 승패가 있는 스포츠 경기같이 바라보고 막 목표하거나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작가님은 마라톤을 하면서 이긴다, 진다.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취업이나 결혼, 직장 고민, 이런 게 대부분 사실 속도의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몇 살쯤에는 이런 직장을 꼭 구하고 또 뭐 몇 살 정도엔 평생 할 직업을 찾아야 되고 결혼은 몇 살 안에는 해야 되고 이런 게 딱 정해진 게 아닌데 너무 많고 계속 속도에 쫓겨요. 선택하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조정하고 또 다시 선택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건데 마치 매 순간 우리가 일생일대의 결정을 언제까지 딱 끝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속도를 생각하다 보면 정작 그런 걸 볼 여유도 없고요. 책에는 이런 문장도 나오는데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6시의 달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우선 두려움과 고통은 다르다는 점이다.
달리기 직전까지가 힘들까 봐 두려운 거지.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두려움 같은 건 사라진다. 더 힘들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실 더 힘들어지면 또 사라진다.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의 의미도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의 순간보다 실행하고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을 직접 겪는 게 훨씬 많잖아요. 힘들까? 괜찮을까? 맞을까? 이런 질문들이 결국 두려운 마음이잖아요. 잘 안 되거나 실패할까 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요. 정작 실행하고 그 과정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면 일단 그 물음표만 가득해서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 책 한 권을 고를 때도 이 책이 지금 나한테 좋을까? 아, 읽는다고 뭐 달라지나? 괜히 시간만 아깝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읽고 나서 '아 읽은 게 후회된다.' 이런 책은 또 거의 없었어요. 고민하는 순간보다 실행하고 그 안에서 많은 부분을 직접 겪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도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는 제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중요한 힌트를 얻은 부분이 있는데요. 작가님은 힘들었을 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라는 영화의 대사에 꽂히신 적이 있었고 그걸 확인하러 바다까지 가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부분을 적은 문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젖지 않는 방법은,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나 자신이 너무나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물방울처럼, 유리처럼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나 그 자체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 투명한 상태로 완전히 온전한 나로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수시로 비가 내릴 텐데 그때마다 젖고 쓰러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게 막연하게 좋은 거고 또 나를 성장시켜주고 뭐 그런 건 알았지만 제가 20년 넘게 꾸준하게 독서를 하고 또 최근 몇 년간 인생의 여러 전환점들을 마주하면서 정말 더 많은 책들을 폭발적으로 읽었는데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저하고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이나 결정들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그만큼 흔들리는 일도 줄어들고 또 후회도 적고 그렇더라고요. 분명 매 순간 정답일 수도 없고 정답일 리도 없고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선택들을 하도록 책이 많이 도와주니까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이 선택이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고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이제 확실히 있으니까요. 제가 이 책 소개해 드리려고 다시 읽어보면서 뭉클했던 대목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모두 어디선가 때로는 울고 웃고 그러면서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장 공유하면서 김현수 작가님의 "지지 않는다는 말"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바로 그런 게 겨울다운 겨울이다. 지난 한 해 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쳐왔다. 내가 힘들었다면 그건 당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힘들기만 했다면 겨울까지 우린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거기엔 어려운 일 못지않게 즐거운 일도 많았다. 겨울다운 겨울에 우린 우리다운 우리가 된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박연준 작가님의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입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애정하는 책이에요. 왜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강사가 실력 있다고 하잖아요. 전 박연준 작가님 문장이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무거운 얘기도 담백하고 가볍고 웃음도 나고 그래서 술술 읽히는데 계속 마음에는 와닿는 그런 점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이 책은 제목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그리고 뭔가 이 흐물흐물하게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의 표지도 묘하게 어울리면서 이 책이 궁금했습니다. 이 책은 일관되게 숨쉬듯 자연스럽게 되는 대로 즐겁게 그렇게 우리는 가벼워지고 삶은 말랑하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데 그 느낌이 이 표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책은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구호,
사회에 흐르는 이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 줍니다. 작가님은 이런 분위기가 정말 끔찍하다고 하시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다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세요. 무엇이든 적당한 거리에서 숨 쉬듯 받아들이는 자세, 되는 대로 즐겁게 해 보려는 자세가 좋다. 숨 쉬듯 자연스럽다는 것. 역시나 이 책에서도 나를 긍정하는 자연스러움,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언가 때문에 상심해 있다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슬픔을 피하지 말고 같이 여행을 가자. 상처가 나를 데리고 떠나는 여행이 끝날 무렵 짝지 않은 상처를 이제 내가 데리고 돌아오면 된다. 그렇다. 다시 관성의 법칙이다. 떠났으니 돌아오는 것. 피 흘렸으니 아물기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마주하면 좀 빨리 해결하려고 조급해지고 또 다른 걸로 눈을 돌리고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하게 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오히려 그게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오래 있게 만들더라고요. 이별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소중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오랜 시간 이루고 싶었던 노력한 일들이 실패했을 때, 근데 막상 그 상황 속에 있을 땐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냥 겪어내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꾸 막 스스로 그만 울어라, 일어나라, 다그치기보다 그냥 충분히 제가 잘 지켜봐 주고 좀 진정이 됐다 싶으면 스스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암호일 수 있도록 손잡아 주는 거. 관성처럼 바닥을 찍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고 또 상처난 부위엔 새살이 돋기 마련이잖아요. 책엔 이런 상황에서 마침표를 찍을 때 여행을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의 30대는 책과 여행으로 지나왔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행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작가님처럼 어떤 순간들의 전환점을 만들 때 여행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독서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잔잔하게 내 생각을 만들어 나간다면 여행은 좀 더 강렬하게 생각을 바꾸고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꼭 외국으로 가고 멀리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문제 속에 계속 몰두하는 걸 벗어나서 한 차원 다른 곳에서 나를 바라보게 해주는 몇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베스트 조합이 여행 가서 읽는 책, 이거 진짜 안 잊혀지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행 가서 읽기 좋은 책들도 소개해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들릴 수 있는 동네 책방이 있다는 건 행운이다. 삶은 작고 또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작가님의 동네 책방처럼 즉각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런 소소한 기쁨의 장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힘을 얻고 행복할 확률도 올라간다고 믿어요. 저도 공간에서 힘을 많이 얻는 편이라 아지트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최근에는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고 있는 곳이 문학동네에서 운영하는 북카페예요. 그 안에 있으면 저는 책들한테 안겨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북카페에서는 또 우연히 만나는 인생책도 많아요. 다가올 새해 계획에 이런저런 실행들 많이 세우고 계시죠.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든 어릴 때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다가 잘하게 되고 어른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게 된다. 잘하고 싶으면 어른도 아이 때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거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자꾸 뭘 하든 우리는 최대한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갖추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하게 되거나 하기도 전에 질려버려요. 운동도 장비나 복장 이런 거부터 자꾸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고 해보면서 필요한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사도 되는데 진짜 저한테는 러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작도 안 해봤는데 무릎이 안 좋아진다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거 필요한가? 알아보고 하다가 늘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그냥 지금 바로 있는 옷 입고서 나가서 뛰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시작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요. 얼마 전 책을 출간하신 최윤아 변호사님 영상에서도 제가 인상적인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그냥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준비라고 하셨어요. 진짜 공감했습니다. 독서도 그냥 보이는 책 한 권 집어들고 펼치면 바로 시작이에요. 이 책 곳곳에는 박연준 작가님 재치 있는 문장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사람은 세상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상이 스마트폰만한 크기로 작아진 거라고 스마트한 바보라고 표현하신 문장에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내 사고와 세계를 확장해주는 책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에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올해는 읽는 장르를 좀 더 다양하게 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대부분의 책이 사는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한다면 소설은 한 편에 한 번씩 삶을 살게 한다. 이런 문장이 책에 나와요. 제가 소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읽고 있어서 이 부분 보면서 올해는 소설 좀 많이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용적인 부분을 도움받는 책들도 진짜 좋지만 삶 자체를 깊숙하게 체험하게 해주는 건 정말 소설만한 게 없죠.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더 넓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설도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실용적인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올해 마무리하면서 읽어볼 소설책 리스트를 좀 추려봐야겠습니다. 박연준 작가님의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이 책 소개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꾸준히 독서로 성장하는 어른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문장이었습니다. 꾸준히 자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도 늙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어른. 끝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책은 응원하는 책입니다. 이런 귀여운 책을 제가 자주 읽진 않는데 올해 직장에서 퇴사할 때 후배가 응원하는 마음을 꾹꾹 담은 손편지하고 같이 건네줬던 책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책도 완전히 취향을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이 책은 연말에 한 해 동안 감사한 분이 있다거나 좀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건네봐도 좋을 그런 책입니다. 사실 1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두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스스로 세워나가야 되나 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라 정말 떨리고 막막하고 퇴사할 때 그런 상태였는데요.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나서 몇 장 펼쳐봤는데 제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 책을 후루룩 다 읽고 있더라고요. 뻔한 그런 위로도 아니었고 귀여운 그림들하고 힘든 상황이나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도 이렇게 그냥 귀여운 시선으로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의외로 많잖아요. 이 책 읽으면서 다 심각하고 다 무겁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올 한해 많은 순간들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이 책에서 만난 그림들 몇 장 공유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년에 좀 다른 삶?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면 또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도 부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볍게 이런 책 읽으시면서 좋은 기분을 먼저 채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해도 헤쳐나가는 나 자신을 응원해줘야겠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책으로 우리 인생의 다음을 이어나가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